의사일정제 1항 202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 2020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3에서 7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26억 4,483만 2천 원보다 1억 3,433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7,9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3부터 655페이지의 농업인 정보화 기술기구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정보화 사업 일반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7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56부터 657페이지의 원예복지 형성사업,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부 운영비 및 재료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부터 659페이지의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말 운영비 1,600만 원, 민간 이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부터 661페이지의 강소농 농업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부터 663페이지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828만 원을 편성하여 여비로 276만 원과 일반 보상비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부터 667페이지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 운영비 6,320만 원과 재료비 6,680만 원, 그다음에 민간 경상 이전비로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하여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로 여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부터 672페이지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4,521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663만 6천 원과 일반 운영비 1,788만 원, 재료비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부터 675페이지의 채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9,43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 보상금 40만 원과 민간 자본이전비로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부터 677페이지의 투경작물 기술 보급 사업 중 유기농 인삼 생산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이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부터 681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의 민간 이전비로 2억 9,500만 원과 682부터 683페이지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의 민간 자본 이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부터 686페이지 원예 새기술 보급의 민간 자본 이전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부터 688페이지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부터 691페이지 ICT 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민간 이전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부터 694페이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안성맞춤랜드 통합운영이 청사관리 일반 운영비 44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 통합운영이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부터 696페이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4,129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 운영비 429만 원과 민간 위탁비 2,300만 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부터 698페이지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하여 안성맞춤랜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표부터 701페이지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4억 3,665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억 6,961만 7천 원과 일반 운영비 1억 5,283만 3천 원, 재료비 1억 480만 원과 자산식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부터 704페이지 과학기술 육성하여 1억 6,89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천문과학관 기술 지원 안성맞춤 각 운영 관리의 인건비 5,536만 7천 원과 일반 운영비 8,582만 원, 자산수익비로 2,7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05부터 71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3,85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무계약 근로자 출장 여비로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지원에 168만 원과 가경농시설 운영 지원에 168만 원, 마침내도 공원관리 운영에 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1부터 712페이지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 2,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713부터 714페이지 부수운영 경비로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농업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고추 재배사를 줘줬잖아. 예, 그러다 이제는 없어졌지. 예. 그래서 이제는 몇 분들 그 불만 사항이 사업을 해다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 이제 그 비가림 재배라나 그건 뭐요? 예, 고추 비가림 재배라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예, 100평짜리. 그걸 해주다가 이제 끊겼잖아요. 아, 그거 끊긴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이제 지원 사업 50%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또. 아, 해줘요 지금?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하다가 끊은 이유는 그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접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끊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다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먼저 그 사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만 매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를 거는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뭘 없어요? 아니, 농업정책과 그 사업 보조 사업 받은 명단을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최소한 3년 이내는 못 가져가게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저 보면은 면에서 그냥 맨날 그 가져가는 사람만 그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 그건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저기를 이제 안 나오게. 엊그제도 그 센터 가니까 그분 그러잖아. 내 차례 비닐하우스 줘주는 건데 잘렸다 그러잖아.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차례가. 아,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꼭 자기 거정만 오면 몇 번 잘렸대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업을 또 타가고 뭐랬다는데 그런 소리는 가끔가다 들려요. 그래서 기술센터 이 사업은 잘 아는 사람만 가져간다 뭐 이런 그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해더라도 끝까지 하고 이제 뭐 이거 누구 가져갔는지 이제 그 명단 나오잖아. 예, 전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저는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정말 좀 뭐 신규 이런 사람들 좀 드리는 입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687페이지 국내 육성 우수 식품 품종 해가지고 마늘인데 이거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늘 6조 마늘입니다. 한 지역 마늘을 갖다 품종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뭐 홍산이나 화산 마늘을 갖다가 우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우수 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농가한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씨를? 이 돈에서 진짜 사다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증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범 농가들은 이제 일단 사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마늘을 생산해서 다시 그걸 이제 씨를 이제는 예, 씨로 보급을 하는 보급할 사업입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무슨 마늘이라 그랬죠 아까? 화산 마늘하고 화산 마늘? 예, 예, 처음 듣는 마늘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민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653쪽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지금 농업인 교육용 컴퓨터 교체 구입한다는데 여기가 지금 총 몇 대가 있고 이제 몇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까? 현재 2014년도에 설치한 내용이고요. 21대가 있어서 21대 다 전체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21대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658쪽 강소농 육성 지원. 신규 사업으로 그 강소농 농산물 포장 디자인 및 박스 제작 지원하고 강소농 스마트 농산물 판매 시범이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강소농이 총 12명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체로다가 포장재 및 판매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2명이 각각 뭘 지금 재배하는 거예요? 농산물? 12명이 각자가 브랜드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장까지. 아니 제품들이 예. 뭐냐 이거 농산물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식용 달팽이가 있고요. 달팽이. 예. 예. 그다음에 브랜드가 있고요. 와인. 배? 예. 배와인이요. 포도 와인입니다. 포도 와인. 예. 예. 이제 두 개를 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664쪽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 신규 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톱밥하고 이제 원예 치료, 그다음에 복지 시설 같은데 이제 연중으로다가 연 한 10회씩으로 해서 그 원예 치료 강사를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톱밥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학교 톱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복지 시설, 그다음에 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조그맣게 톱밥을 운영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 텃밭 관련해서 금년도에 실시했잖아요. 그 현장은 다 보셨나요? 금년도에는 학교 톱밥 사업은 안 했고요. 지금 2,700만 원 사업했다고 이렇게 올해 사업에 2,700만 원. 내년도에 3천만 원 하겠다는 거. 치유 농업이라 가지고 네. 그거는 어디 평화원하고 태양의 집에 운영을 했습니다. 평화원하고 태양의 집에 운영했습니다. 원예 치료로다가 태양의 집이요? 예. 지금 학교 텃밭 관련해서는 저 예, 금년도 건물 앞에다가 해서 뭐 도마도 뭐 이런 거 심고 한 그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73쪽 마늘 주화제 재배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에 687쪽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량 종자 마늘 생산에 의한 뭐 종자들을 지금 지급 많이 해주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일단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마늘 주화 재배는 지금 현재 그 스페인산 대서 마늘 종자를 주화 재배를 한 3년 걸쳐서 시작을 하시면은 농가의 종자세를 한 5억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우수 품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발한 화산이나 그다음에 홍영 육종 마늘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쪽 그 주화 재배는 이제 난지형이라 해서 12쪽 나오는 스페인산 마늘을 하는 그러면 거고요.
아니 그냥 제 얘기는 뭐냐면 안성시에서 저 마늘 재배하는데 뭐 어떤 데 주력을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거 하는 데 도와주고 이거 하는 데 도와주고 그냥 이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안성시에 적합하고 마늘 재배 농가가 수확이나 뭐 이런 게 좋은 효율이 있는 그런 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지. 친환경 쪽으로는 이제 학교급식은 스페인산 종자, 대서마늘 종자를 원하시는 거고요. 일반 소비자들께서는 우리 육종 마늘을 원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동시에 지금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78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 신기술 사업에는 총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역 마늘 건조, 그래서 가변식, 이동식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다격 코튼을 해가지고 겨울에 보온을 위한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이라 가지고 스마트팜으로다가 양액기를 조정을 해서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상고온 대응 시설 채수 온도 저감에는 여름에 너무 엽채류 같은 게 고온했을 때 차가운망이나 뭐 폭우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곤충으로다가 이제 학교나 보육 시설 같은데 치유농업 다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계획서요 별도로 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그 사업이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7쪽 안성맞춤년도 관리 관련해서 여기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유지관리 계획 세워서 좀 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도 저 안성맞춤년도 유지관리 그 계획 제출 오늘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뭐 심사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용 의원입니다. 그 맞춤랜드 관해서 좀 말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애완견들을 출입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애완견 저기 예. 끌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 때도요, 그럼 축제 때도? 바우저기 축제 때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좀 자제를 시켜주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지금 다 개방화 돼 있습니다. 그 축제 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안성에도 그 애견 그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조그만 애견 센터 말고요, 이렇게 좀 야외에 크게 뭐 운동장까지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 축제 그 홍보 팜플렛 같은 데다가 뭐 반려견은 어디다 이렇게 좀 두고 올 수 있다는 걸 좀 조그맣게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능하다면은 그 반려견을 두고 오신 분들한테 뭐 이제 맞춤된 데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인증이나 도장을 찍어주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분들도 좀 편하게 여기서 축제를 즐기시고 그 애견 그런 관계된 분들도 좀 수익 창출 좀 되시고 몇 군데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같으면 좀 편파적이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안성이 뭐 서너 군데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홍보 그 팜플렛 같은 데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주소 같은 거 안내 이런 걸 해보는 게도 딴 데서 봤을 때 안성시에도 이렇게 좀 소소한 부분인데도 챙기는구나.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과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그 황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58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나 나오잖아요. 강소농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다변화 유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변화 유도 생산물 촉진 판매를 다변화 유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와 다변화 유도를 하신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담당 팀장님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팀장 조준희입니다.
현재 농가들이 농산물, 수확물 판매는 계통출하 내지는 계통출하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계약 재배를 통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조금이라도 돈 더 받기 위해서 뭐 인터넷 판매나 직거래나 현재는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다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산출공고에 나오는 스마트 농산물 판매 시범을 한다는 게 신규로 잡힌 게 그건가요 혹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소농 육성을 했고 강소농 한 10농가 모여서 통신 판매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아까 황지태 의원님이 여쭤봤듯이 달팽이 엑기스, 뭐 배농축액, 또 오이, 채소 농가들이 합쳐서 한 소비자가 이것저것도 요구하면 그걸 생산한 농가가 이쪽 저쪽도 이렇게 서로들 커버하는 형태의 그 통신 판매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판매 추진 계획에 보면 판매 시범이 한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강소농이 단체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인 게 한개소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한 이제 명을 강소농이 저희가 712농가를 육성했고 그 중에 이 10농가가 이 모임체가 형성돼서 통신 판매업을 지금 신청해서 등록 중이고 등록이 완료되면 10농가가 참여한 품목을 한 농가가 10품목을 다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품목을 서로들 함께 이렇게 같이 예, 한다는 예, 말씀이시구나. 예, 예,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는 6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연진담부서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네요. 여기 보면 팀 구성에 보면 강소농 668페이지입니다. 예, 예. 강소농 민간 전문위원하고 내부 이제 전문 컨설턴트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거나 좀 실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이 계기로 인해서 좀 상향이라 그래나 뭐라 그래나 현재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청년 부분을 창업농이 지금 완성해서 한 35명이 신청돼 있고요. 예. 금년도 컨설팅 신청한 농가는 1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시고 진단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13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에 이제 3명. 내년에는 13분? 예. 11분? 예, 금년도 11명이 필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죠. 강소농은 일반 농가들이 대부분 강소농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소농 전업농하고는 이제 별개로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여튼 일정 규모 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헥타 미만이로다 이제 강소농을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 712농가 지금 한 육성됐다라고 하셨는데 예. 올해는 일단 한 10여 농가. 금년도는 예, 한 12농가 정도가 그럼 12농가 부분이 이제 각자의 품목 브랜드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하면서 이걸 공동 브랜드화하는 과정을 이제 지원해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육성했던 712농가에 대한 이 뭐 계속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여튼 육성했던 그러니까 농가 712농가 중에 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컨설팅 필요한 농가들 위해서면은 들어오면은 그거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강소농 육성 부분에 대한 DB를 갖고 여러 기술 컨설팅이나 이런 걸 계속성 있게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소농 우리 농업대전 행사 뭐 부분 지금 증약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건가요? 예, 전국 단위로 한 것들. 그래서 차량 임차 부분이 별도로 세워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4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부분에 일단 그 5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예. 네. 이거는 도시농업 관리사 등 2개 과정 운영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강사비가 한 50%를 차지하는데 뭐 어떤 건가요? 그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팀장 조준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 201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의한 국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농업 그 수요는 지금 전국적으로 5%가 농업에 종사하고 95%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분에 안성도 마찬가지로 25%가 농업인이고 75%가 비농업인인데 75%나 95% 그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관심이 많고 그 도시농업을 이렇게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 자격증이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도시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전문 관리사가 지금 개설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도시농업에 대한 80시간 이론과 실습해서 80시간 그다음에 또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 관련된 자격증 8개 종류가 있는데 그 이론 실습 80시간 또 자격증 취득하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를 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육받기 위해서 그 교부를 받으면 자격증을 받으면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농업 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역시 그 도시농업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도시농업 전문가로서의 그 역량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역량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양성과 과정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 취득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참여 예정자는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 홍보는 안 나갔고요. 네.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수요는 80명 세웠는데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명이요? 네, 문제는 전 80명 중에서 역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자격증 취득까지는 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 자격증 취득에 한 8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네. 그중에 수요가 많은 2개 분야를 취사 선택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8개 자격증 중에서 유기농 기능사가 네네. 도시농업 과장 그다음에 또 자격증 취득하기가 약간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기농 기능사를 자격증 농업 관리사를 따기 위한 전제 조건에 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학교 치유 텃밭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이게 지금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대상자를 달리해서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분리하신 건가요? 대상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상자를 달리해 갖고 지금 나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73쪽 채소 생산 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 민자보 사업이네요. 6개 사업 지금 22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딸기 고설 재배 육성 시범 하고 마늘 주화 재배 시범 사업, 일단 또 시설 하우스 개보수 개선 사업 일단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예. 시설 하우스 개보수 개선 사업은 뭘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고추 친환경 재배 인증 교육 사업을 했었습니다. 고추요? 예. 네네. 예, 그때 고추의 그 반비가림 시설 재배를 했는데요. 네. 그 농정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표가 버려가지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민자법 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예, 됐는데 국가 사업으로 시행한 그 사업인데 시설 운영에 뭔가에 결함이 생겨서 결함에서 그런 다시 또 재투자를 해갖고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딸기 고설 재배 육성 시범 사업 이거는 뭐죠? 그런 이제 딸기를 이제 토경 재배를 하면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드로 실처를 설치를 해서 뭘요? 양액재 베드야. 높이를 한 1.5m 정도 높여가지고 네. 베드를 설치해가지고 양액 재배로다가 재배를 해서 이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에서 딸기는 거의 양약 재배하는 거 아닌가요? 양액 재배하는 농가는 한 2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682쪽에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민자보 사업인데 뭐 사업 지원 규모가 좀 큽니다. 유기농 인삼하고 식용곤충 각각 2억씩 지금 잡혀 있는데 이제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따오신 건데요. 유기농 인삼 통합 프렌트는 이제 그 ICT 사업을 해가지고 스마트팜 네. 사업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따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곤충 사업은 이건 이제 햇섭 기준에 맞는 가공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품도 팔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햇섭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용곤충 한 몇 세대나 됩니까? 안성이 한 60여 농가가 되고 60여 농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697쪽 안성맞춤랜드 관리에서요. 지금 한 1억 600만 원 증액한 한 3억 7,900 일단 이번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예. 임시 주차장 정비 사업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그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맞춤된 팀장 이차입니다. 옛날에 호텔 부지 그러니까 그 네네. 야구장 시설에 지금 바우더기 축제할 때 지금 진흙이 상태에서 줄만 띄워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맞춤랜드 행사를 할 때 잡석을 깔아서 좀 주차장 이용으로 좀 이용을 해보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축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금 그 랜드 안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지금 구상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통문, 서문, 북문에는 전 들어와서 네. 야구장 시설에는 지금 한 4분의 1은 잡석이 깔려 있고요. 네. 4분의 4분 지금 진흙이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좀 활성에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잡석을 까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랜드 내 풀깎기 조경수 관리 해갖고 7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풀깎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여러 시설들이 그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담당 부서는 또 틀리잖아요. 근데 랜드 풀깎기 만약에 이제 박두진 문학과 하면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갖고 이런 풀깎기 예산이 별도로 또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그 시설별로 풀깎기도 그 일원화 해갖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전체 랜드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 단위로 시설별 주변 정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뭐죠? 그
면적을 박두진 박물관을 때 하시면은 그 주변에 조금 남는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랜드 시설하고 전부 랜드 부분에 대한 통합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팀에서. 근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그 랜드 내에 풀깎이나 조경, 뭐 가로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여기서 담게 되면 각 부서 단위별로 그 주변 환경 뭐 주변 정리 사업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예산은 별도로 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건물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잔디를 깎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깎지만 나머지 전체 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기준을 세우셔갖고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각 부서 단위별로 그럼 한번 협의도 다시 한번 하시는 상의를 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영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